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일거리를 저랑 나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창조성 코치,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창작 활동, 아티스트. 뭐 하는 사람이냐가 왜 중요했을까요? 제가 이런 유익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정신세계, 마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 전반에 대한 당장 쓸모있고 실용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나눠야 될 필수 항목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길래?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직업적으로는 작품 혹은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획하고 발표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실무자가 돼서 실현하고 누군가를 또 가르치기도 되고, 코치라는 이름으로 코칭하기도 되고, 돕기도 하고, 퍼실리테이터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다 너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 행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이라는 지점에 다가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수단과 개별적인 경향, 기질, 또 노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건부터 갖춰야 할 것인가도 참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되게 멋진 존재인데, 낮은 단계에서만의 자신의 발현에 머무르지 않고 행복을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혹은 남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너 자립했어? 경제적으로 자립했는가? 그거 말고도 생각의 자립, 사고방식의 자립, 보통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니까 따르는 거 말고, 보통 이렇다니까 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그걸 수긍해? 너가 정말 그 원칙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근거를 알아? 이유를 알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생겨서 원칙을 나답게 다시 수립하고, 그걸 해보면서 내가 직접 느낌을 느끼고, 체험을 통해서 이렇구나, 나를 주어로 해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생기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립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창조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행복과 연결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이미 되게 창조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갈 때, 그 기질을 10분 활용하고 발휘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껴요. 내 안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발상, 그리고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발상이 사실 그 사람의 주인의식이거든요. 주인된 어떤 삶의 방향, 주인감. 그 의지가 바로 창조적 의지예요. 무언가를 내 힘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그걸 못하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때에 따라 좀 불행함까지 느끼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고 살고 계세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된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돈 벌어야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난 가족이 있어. 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에이, 내 욕심이야. 너 왜 그렇게 유별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내가 하고 싶다, 내 고유의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 생산하고 싶다, 이런 의지들을 다 꺾는 역사를 좀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인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창조적 욕망,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이제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하나의 상품, 작품을 만든다 그 자체보다, 거기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내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도와드리는 거, 내 인생 자체를 작품처럼, 예술 작품처럼 내 주도하에 내 의지로서 고유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생산함으로써 얻는 그 창조적인 삶,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아마 돕고 자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답게 산다는 건 창조적으로 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 옷 입었으니까 나도 빨간색 옷 입을래.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나도 아파트에 살래. 제가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나도 김치찌개를 먹을래. 제가 의사가 됐으니까 나도 의사가 될래. 그럼 이미 듣기만 해도 창조적이지 않죠. 거기다 더 나가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속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하니까 내가 해. 제가 하라니까 또 내가 해. 엄마가 하랬으니까 할래. 선생님이 하랬으니까 할래. 상사가 시켰으니까 할래. 여기에는 주인됨이 느껴지지 않죠. 굉장히 종속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종속적이라는 게 또 뭐예요? 나답지 못한 거죠.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선택당하고 실행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거 자체가 나다울 수 없잖아요. 그 다음이겠죠. 그들 다음이 결국 나다움이 아닌 거니까 창조적이지 않은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꾸리는 모든 콘텐츠들이 사실은 나의 주도성과 창조성과 나다움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당연히 저 이 유튜브 채널조차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나다움으로 살았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나? 내가 또 끌려다녔나? 누가 시키는 대로 했나? 내가 오늘 나의 중요한 선택을 남한테 미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내 선택을 남한테 미루지 않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사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임은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제 예술활동, 창조성 코치, 컨텐츠 기획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어린 시절에 그냥 저는 무언가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 맞이, 언니로서의 어떤 힘듦,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진로 문제. 중학교 시절부터 너무나 목마름이 있었어요. 의논하고 싶었고 누군가와. 근데 의논 대상이 저는 뜻밖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아이 3명을 키우려다 보니 3명과 하나하나 충분한 의논이라는 게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막 60명씩 됐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 많은 아이들을 교사 한 명이 일일이 섬세하게 소통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얼마만큼 인간이 섬세하게 소통해야 하는가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이라는 것도 사실 모든 많은 학문들 중에 인문학 중에서 역사가 굉장히 아직 짧다고 하거든요. 이제 120년 됐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고 성과 위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동안 인류가 그렇게 달려갔잖아요. 그런 시절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할 때 책과 음악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잠을 잘 못 자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냥 저희 어머니가 고전 음악 이런 것들을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취향이 그러셨던 거예요. 음악적 취향이 있으셨고 유치원 교사셔서 굉장히 다방면의 예체능에 소질이 있으셨는데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시간을 소위 때울 수 있었죠. 건강하게 시간을 때운 거예요. 음악이 없었으면 막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전전긍긍할 시간에 음악을 듣기만 하면 1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니까 책 읽으라고 해서 막 고전들을 읽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고전들도 있었고 그걸 중학생이 읽어도 되나? 뜻밖의 너무 이제 내용이 심각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었던 고전들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조금이라도 지혜와 현명한 판단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배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나도 멋진 혹은 훌륭한 예술가, 음악가 혹은 소설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처럼 어디선가 불안해하거나 울고 있거나 어찌할 바 모르는 존재에게 삶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 예술가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섣부르게 막 위대한 예술가,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창작자, 예술가 이런 꿈을 제가 키웠었어요. 근데 저희 대학 입시
노예였잖아요, 모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결국은 저희 부모님의 반대로 전산과라는 데 가요. 컴퓨터를 전공을 하게 되는데 어릴 적의 관심 분야가 힘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 나의 내적인 어떤 표현으로 소설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는 어떤 그 신비로움에 굉장히 매료되었고 관심이 컸기 때문에 열망이 사실은 사라지지를 못했어요. 사라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계속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신비로운 전형적인 예술적 표현,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이런 세계로 이제 전향해서 가요. 음악과 연극을 기초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다원 예술이라는 장르로 예술의 모든 장르가 결합하는 그런 이제 실험극을 만드는 단체를 결국 만들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좀 특별한 경험? 입시 위주, 취직, 안정된 삶, 엄마 말 잘 듣고 모범적인 학창시절, 남녀 관계도 늘 순결을 지키다가 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바른 사회라는 것에 좀 도전했던 것 같아요. 바른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닌데 왜 우리가 다 바르기만 함으로써 모두가 얼굴에 주름이 막 미간에 다 찌푸려져 있고 늘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고 표정이 어두웠다고 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짓눌려 있어야 하나? 이게 정말 인생이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가? 여기에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런 신비로운 어떤 예술품이 사람들의 이런 짓눌림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치유받고 해소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어떤 그러니까 공연, 전시 혹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여기 와서 자유로워졌으면 새로운 자극을 받았으면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또 다른 성찰과 소통이 일어났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창작 활동을 했었고요. 점점 근데 어떤 목마름이 있었냐면 뜻밖의 그런 장에 오려고 하는 사람, 예술과 소통하려는 사람의 수가 한국에 매우 적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생존, 돈, 안정적인 환경, 급선무여야 하는 현실이구나라는 걸 또 많이 깨닫고 어떻게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실용적으로 바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무엇일까? 미간에 주름을 피고 어깨에 짐을 덜을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풀어가는 방식이 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심리 상담이라는 영역, 마음 공부의 영역, 교육과 컨텐츠와 상담이 꼭 예술이어야 하는 것처럼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많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시대가 또 바뀌어서 유튜브의 시대가 되니까 그러면 나 유익하게 좀 더 실용적으로 나눌 수 있는 채널로 유튜브도 피할 수 없겠구나.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사실 한 사람이라도 직접 만나려는 노력은 벌써 제가 한 10년은 넘게 된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예술을 해도 거리로 막 뛰어나갔어요. 예술 가방을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에서 공연을 하고 예술 상담을 진행하고 같이 춤추고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실제적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고민,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직접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스피드로 나누는 법, 이런 것들을 연구한 지는 벌써 제가 10년이 되어 간 것 같아요. 예술과 창조성과 또 내 마음 공부, 현실에서 행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는 소통,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무엇이든지 요이 땅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는 끝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거가 저를 살게 해준, 저를 극복하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내 방식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내 아픔, 내 슬픔, 나의 속상함도 반영되고 또 막 배운 거, 어저께 들었던 좋은 글귀, 좋은 책, 좋은 선배의 이야기를 제 창작물에 녹였던 거예요. 그 생산품을 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통하고 교류한 또 그 순간에 제가 다시 또 치유를 받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어떤 고객과 소통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모르던 걸 발견하고 뜻밖의
뜻밖의 위로를 받고 뜻밖의 지혜를 얻고 또 다른 통찰력을 만나면서 내가 계속 아파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드디어 난 모든 걸 극복했어. 난 완전히 이루었어. 해서 그때부터 나는 다 아니까 이제부터 누군가를 돕겠어. 치유하겠어. 이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막 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시간에서 막 이렇게 적용하고 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극복하고 아직 남은 과제대로 계속 또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20년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코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또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재밌는 기획들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형식의 예술 강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